LG전자 생활기술원 저희가 프로젝트 했던 거를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고객 니즈와 고민을 이제 저희 파트너사가 어떻게 좀 풀어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간단하게 라이트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희 회사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 메이트라고 하는 회사고요. 저희 목표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어떻게 이제 고객들이 실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트너사 입장으로서 이제 도와드리고 조금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회사의 미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너사랑 협력해서 이제 고객의 성장을 돕고 이제 저희 회사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력 파트너 같은 생각으로 접근해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고객의 만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저희 파트너사,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이제 조금 더 쉽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서드파티 툴들, 그런 툴들과 함께 파트너사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빠른 이제 기술 트렌드가 변경되는 것들을 이제 쫓아가기 위해서 이제 기술 트렌드도 이제 조금 더 앞서서 이제 나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브옵스, 그리고 관리형 서비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관리형 서비스는 많이들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으실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개발 조직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데브옵스를 조금 더 이제 구성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같이 함께 이제 고객과 이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해드리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에 큰 변화가 있을 때 혹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될 때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컨설팅을 해서 이제 고객 요구사항을 듣고 그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 조금 더 협업을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들을 이제 고객사와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요구사항들을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생활기술 용어가 이제 하게 된 요구사항들입니다. 보시면 실시간성이 높아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레이턴시들이 최소화되어야 되는 이슈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많은 지점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관리 이슈가 생기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생긴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줄이려면은 이제 온프레미에서 구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클라우드에 구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객사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제 관리에 대한 이슈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고객사에 대한 스페시픽한 서비스도 있을 거고, 뭔가 설정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다른 콘솔,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관리하는 거는 너무 이제 낭비가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품을 일반화해서 외부 판매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AI, 머신러닝 쪽을 이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GPU가 필요한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배고 배꼽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금이 최적화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볼 건데요. 이 세 가지를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셨던 저희 배준현 군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준현 군입니다. 네, 그 제조 AI 쪽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를 참여한 지가 3년 만인가요? 3년 조금 돼가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조 AI 쪽에 참여를 하다 보니 사실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이슈나 보안적인 이슈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세션에서 저희 풀어주실 거기 때문에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앞에 설명했듯이 이제 요구사항들을 좀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객이 이런 요구사항을 줬을 때 저희가 첫 번째로 골라야 되는 것은 그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어떤 솔루션들을 선택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이제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인데요.
뭐 그런 관점에서 저희 여정을 계속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이제 적합하겠다 이런 쪽을 생각해서 이제 어떤 제품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처음에 본 게 저희가 네뎁 쪽 서비스를 먼저 봤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뎁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해주고 관리를 중앙에서 할 수 있는 툴이 이제 네뎁에서 이제 특정 스타트업 인수해서 있었던 기술이 있었는데, 예, 없어졌습니다. 이 없어진 시점이 보시면, 저희가 지금 3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예, 딱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서치를 하는 도중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난처했었습니다. 처음 요구사항을 듣고, 이제 평택에도 IDC 센터가 있습니다. 그 IDC 센터랑 이제 클라우드랑 같이 융합을 시켜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 시점 때까지는요, 사실 NKS 말고는 나머지 좀 솔루션들이 그 해결 방안이 딱히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급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옵션스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렌처 같은 것들도 이제 조금 보기 시작했는데 어땠었죠? 이 렌처라는 친구는 지금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형태로 구매도 가능하지만 이 친구 좀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고객사에 이제 직접 넣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친구 오픈소스거든요. 오픈소스는 업데이트와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을 늘 트리트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다시 뒤져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게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구글 렌터스 저기 좀 눈에 들어왔었고 조금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예, 마침 GA가 됐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GA가 됐었고 1년 정도 지났으면 10개월 정도 됐죠. 10개월 정도 지났으면 조금 성숙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렌서스를 한번 도입해보자 라는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어림없었죠. 이게 성숙하다라고 접근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초반에는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잠깐 앞으로 한 칸만 좀 가주시겠어요? 지금의 엔서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베어메탈,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어태치드 클러스터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이 친구들이 좀 로드맵 형태로 좀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었고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업액의 문의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서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이 없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다룰 수 있는지가 좀 고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곤란했던 점 중에 하나가 일단 POC가 안 됐었죠. POC가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 고객과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도 처음이고, 고객분도 처음이고, 구글 코리아도 처음이시고. 그랬었죠. 글로벌 쪽에는 이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엔서스를 도입을 했었고요. 이제 제조 AI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AI 관련해서 머신러닝 관련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GPU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GPGPU 같은 이제 CPU보다 일반적으로 한 1000배 정도 빠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GPU를 도입하고 과금 최적화에 대한 이제 문제들도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GPU 이슈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GPU 이슈 문제점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머신러닝 한 번쯤 돌려보신 분들은 다시 아실 건데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다루시거나 컨테이너를 다루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 쿠버네티스의 노드에는 CPU나 메모리 같은 것들을 이제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CPU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제 10분할 이제 관점으로 100mm 이런 식으로 할당하게 되는데요. GPU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어디 있죠? 네, 숫자가 제가 소스 코드를 그때 긁어 왔었어요. 근데
GPU 같은 경우에는 0.2로 할당하더라도 강제로 네, 캐스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소수점 단위로는 지정이 안 되고 반드시 하나 이상 네, 인티저 값으로만 이제 지정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컨테이너가 뜨면 GPU 할당이 되는데 하나 더 뜨면 할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컨테이너 하나당 GPU 하나씩 네. 굴리면 되는데 이제 GPU의 가격이 네. 만만하지 않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컨테이너 몇 개 뜰지 모르고 컨테이너 하나당 GPU 하나씩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슈도 코드인데요. 이제 고객사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슈도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을 했었고 좀 뒤로 가주실까요? 네, 제가 할까요? 네. 슈도 코드를 작성했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한 2년 됐죠. 처음에 이거 제안 드릴 때 논문 쓰는 심정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밑에는 그래픽 카드고요. 중간에는 이제 파드입니다. 파드 혹은 컨테이너고요. 이제 이 파드들을 관장하는 이 파드가 좀 특징 중에 하나가 GPU가 2개 이상일 때부터 이렇게 N개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일 때는 이 친구가 처음 1대1로 밖에 안 올라와요. 다음 걸 띄우려고 할 때 GPU에 대한 것들을 없다라고 뜹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일 때부터 여러 개의 파드를 띄울 수 있는데 그럼 결국은 여러 개의 파드는 하나의 GPU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업 큐를 따로 하나 두고 네, 이 큐를 이제 체크를 해서 파드가 할당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큐가 이제 비어 있으면 작업을 하나 할당을 하고요. 네, 작업을 하나 할당하고 네, 이제 두 번째 큐가 다른 이제 파드에서도 이 친구를 확인하려면 현재 지금 작업 중이다라는 것들 체크해서 네, 커밋을 하고 큐를 빼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GPU가 이제 n개일 때, 하나 이상일 때입니다. 이제 비고가 n의 5, 1 크기의 이제 Q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작은 Q죠. 어차피 작업만 가지면 되니까. 그리고 멀티 클러스터 구성이나 이제 n개의 GPU에서 동시성을 확보해야 될 때 해당 방식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었고요. 여기까지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작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지금 계시진 않지만 그래서 GPU에서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걸 파이썬 코드로 짜다 보니까 이거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업을 하면서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CPU 아키텍처를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GPU를 10분할로 쪼개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동시에 같은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GPU가 조금 유휴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제 가능하면 GPU를 엄청 많이 짜내는 그런 로직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요구사항 5개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행복회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MEC 실증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런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사실 앞에 과정까지를 통해서 아마 PRI 팀, 생산기술연구원 팀 내부에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일정 이상 성숙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MEC라고 해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는 이제 국책 사업이 이제 재작년, 그냥 작년 계속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골자만 소개드리자면 여러 넓은 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5G, 그러니까 저희 일반 통신이죠. 5G에서 이제 IDC 센터들 간의 레이턴시들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하는 그런 IDC 센터가 있었고요. 이제 거기서 그 IDC 센터의 이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PRI 팀에서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이식시키는 그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같이 용역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생긴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엄청 큰 문제가 생겼죠. 저희가 그렇게 고생해서 멘토스를 찾아놨는데 그렇죠. 엔서스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IDC 센터 자체가 5G 기반의 MEC의 이제 IDC였기 때문에 타 클라우드를 좀 사용하기 어려웠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구글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고 좀 외산 솔루션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네, 국책 사업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피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찾아보는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 서려봐야죠. 네,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픈소스 쪽을 조금 건드리게 됐고요.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이미 아키텍처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엔서스라는 제품군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아키텍처의 큰 골자는 변동이 없고요. 해당 형태를 그냥 렌처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그걸 배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GPU 여전히 2개 있는 형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화된 도식입니다. 어차피 그냥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머리 가슴 배예요. 외부에서 Q가 들어오면 이 친구 카프카 이제 브로커를 써서 Q를 쌓은 다음에 이제 인퍼런싱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센터가 아마 상암에 있었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상암센터에 잘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잘 썼던 기억이에요. 한 2년 정도 잘 썼었죠. 네네, 2년 정도 잘 썼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였었고요. 약간 비애니스토리 말씀드리자면 이건 일단 현재는 다 해소된 이슈들이에요. 현재는 다 해소가 된 이슈들이고 왼쪽에 있는 건 어떤 이슈였죠? 저희가 사실 실증 사업에 참여할 때 구축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그 국책 사업이잖아요. 국책 사업이고 이렇게 한번 구성해두면 손을 댈 기회가 잘 없습니다. 잘 될 기회가 잘 없는데 어느 날 한번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구축하셨던 쪽에 그 MEC 쪽에 구축하셨던 거에 약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좀 확인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한 2년 만에 연락을 받은 거거든요. 두근두근해가면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쿠버네티스 친구들이 이렇게 정신 없어 하더라고요. 네, 노드들은 마스터 노드 어디 갔냐 하고 하나 친구는 가출해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쿠버네티스 장점을 생각해 보시면 그 셀프 힐링이라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지 부수가 크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연락을 받고 접근했을 때 600일 넘은 노드였었거든요. 600일 넘은 노드에서 셀프 힐링이 한 400회 정도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에 대한 이제 내결함성과 복구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600일을 버텼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해결되어서 저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해야 해도 되죠? 네. 저희 같이 프로젝트 매니저 해주시는 매니저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쓰되 600일 동안 버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게 아니라 메인터넌스를 조금 자주 하면 더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저게 600일이잖아요. 근데 쿠버네티스의 그 업데이트 주기를 보시면 6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라이센스가 이 버전을 이제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는데 그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미 망한 겁니다. 업데이트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장애가 난다고 해도 이제 쿠버네티스 쪽에 뭔가 케이스를 열거나 아니면 오픈소스 진영이니까 티켓을 열거나 그런다고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이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 약간 곤란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노드를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고 혹은 이제 마스터 노드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길어야 1년에서 1년 반에는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터넌스를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원어 버전이 있고 그 버전을 테스트해서 POC에서 업그레이드를 실행하는 것까지가 6개월이다 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버넷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실 거고. 그래서 이제 구글 앤서스를 사용하면서도 저희가 좀 이제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노드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죠? 그 어플리케이션의 내결합성만 조금 신경을 써주면,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혹은 이제 노드의 메인터넌스를 잡고 이제 다른 쪽 노드에 잠깐 넘어갔다 오는 것도 그게 문제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고려를 하면 조금 더 이제 안전성을, 가용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